오늘 HLB는 지난 6일 중국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과 이레사 병용으로 경구 투여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학술지인 흉부 종양학 저널에 실렸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비록 코스닥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좋은 뉴스에도 큰 상승을 하지 못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제피티닙은 우리에게 이레사라는 약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티닙과 이레사를 병용한 임상 결과 한 명의 환자에게서 종양이 소실되는 완전 관해가 관찰되었고, 1차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시험군 13.7개월로 대조군 10.2개월 대비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레사와 같은 1세대 약물의 경우 복용 후 10개월 내 환자의 50%, 2년 경과 시 90% 환자에게서 내성이 발생하는데, 리보세라닙과 이레사를 병용 투여할 경우 높은 치료 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과 순응도도 높여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EGFR은 상피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성장인자 신호와 결합해 세포 안쪽으로 그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 단백질이고, EGFR 돌연변이는 폐암의 80에서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 중 30에서 40%에서 관찰되는 흔한 돌연변이 유형입니다. 특히 두 가지 EGFR 활성 변이가 발생하는 비율이 아시아인에서 더 높다고 알려졌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환자가 상당합니다. 사실 7월 6일자로 항서제약 홈페이지에 TKI 약물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탐구는 그치지 않고 홍로이 혁신신약 아파티닙과 지피티닙 액티브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라는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0년 아파티닙 이레사 병용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의 액티브 연구가 임팩트 팩터 15가 넘는 흉부 종양학 국제 저널에 실렸으며, 연구 결과는 이중 아파티닙 이레사 병용요법이 PFS를 현저하게 연장하고 약물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고 합니다. 약물 내성을 지연시키기 위해 현재 3세대 항암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거나 1차 치료 후 새로운 병용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으나, 3세대 항암제에 내성이 생길 경우 마땅한 표준 치료법이 없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여러 후속 치료 시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커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 임상은 약물 내성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키며 치료가 더 편리하고 미래 기간 동안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상은 과거 화학요법 또는 표적 치료를 받지 않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파티닙 500mg과 이레사 250mg으로 설정하고, 대조군은 위약에 더해 이레사 250mg으로 설정하였는데, IRRC 평가에 따르면 시험군 환자의 중위 무진행 생존기간 PFS는 13.7개월, 대조군은 10.2개월, 두 그룹의 12개월 PFS는 각각 53.4%와 35.6%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처럼 아파티닙과 이레사 병용은 PFS를 현저하게 연장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임상 결과의 논문의 그림을 인용하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빨간색이 시험군이고 노란색이 대조군인데,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의 1차 요법으로서 아파티닙과 이레사 병용은 X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우수한 PFS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3등급 이상의 치료로 인한 이상 반응은 시험군인 아파티닙군에서 더 자주 발생하여 대조군 환자의 37.7%에 비해 시험군 환자의 부작용이 84.1%로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QOL 풀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임상시험을 주관한 장 박사는 아파티닙과 이레사 병용은 안정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독성으로 잘 견디었습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리보세라닙은 다양한 폐암 환자에 대해
여러 개의 병용치료제와 함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항서제약은 EGFR 타겟인 이레사뿐만 아니라 PD-1 타겟인 캄렐리주맙과 병용으로 각각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도 연구 중입니다. 이게 시장에 출시될 경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를 인수한 HLB는 항서제약의 적응증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가 HLB의 로열티 수익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EGFR 돌연변이 동반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 시장은 지난해 아이큐비아 기준 1,5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급 성적표를 썼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성장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8%에 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시장 성장은 3세대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타그리소를 제외한 다른 EGFR TKI는 매출 흐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회사의 작년 매출은 30.5% 줄었고 로슈 타세바도 같은 기간 11% 감소했습니다. 실제 타그리소는 2020년 한 해 국내에서 1,06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2019년 792억 원보다 34.5% 늘어난 액수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치료 경험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에서 타그리소는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EGFR TKI 치료군은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31.8개월인 반면 타그리소 치료군은 38.6개월에 달했고 게다가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1세대 EGFR TKI 치료군이 10.2개월, 타그리소 치료군이 18.9개월로 의미 있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3등급 이상 반응 발생률도 1세대 EGFR TKI 치료군과 유사하게 나타나 안정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증식과 사멸의 과정이 조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증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여러 개 쓰게 되면 교차 내성이 동시에 나타내는 다약제 내성 때문입니다. 근데 리보세라닙은 내성을 증가시키는 피당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해서 세포 내 항암제의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내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보세라닙은 여러 암종에서 과발현해 암 줄기세포로 분할을 야기하는 베타카테닌의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암 줄기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약물 내성 유전자의 발현도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암 세포막에 약물 배출 펌프가 활성화되면 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약효가 떨어지는데 리보세라닙은 약물 배출 펌프의 발현을 저해해 암세포의 항암제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약효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비소세포 폐암 시장을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꽉 잡고 있어 금일 리보세라닙의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뉴스에도 큰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모든 적응증에서 리보세라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양곤 회장이 말한 5년 내 5개 항암제 계획 안에 없었으며 오늘 뉴스는 주주님들이 기대하던 뉴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리보세라닙은 1회사 단독 대비 약물의 효능 PFS를 현저하게 증가시켰고 약물 내성을 효과적으로 줄인 것을 액티브 임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1차 치료제 내성으로 인한 2차 치료제 혹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타그리소와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